요즘도 매일 한 병씩 하세요? 퇴근 후 회사 앞 포장마차에서 마주친 68년생 박 부장은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잠이 안 와. 술 안 마시면 하루가 안 끝나는 기분이야. 말끝이 흔들리던 그의 눈동자가 이상하게 아른거렸습니다. 어릴 적 보던 어른의 얼굴이 아니라 자꾸만 작은 아이처럼 보였거든요. 박 부장은 33년간 같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성실히 밟아왔죠. 하지만 이제 퇴직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그냥 회사 다니라 보면 되겠지 했어. 근데 막상 나가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가 건네준 소주잔은 묘하게 묵직했습니다. 그 안에는 노후 공포와 무너진 자존감이 섞여 있었으니까요. 살에 일술 없이 못 자는 박 부장의 밤. 박 부장은 요즘 새벽 2시, 3시까지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은퇴 후 뭘 해야 할지, 돈은 모자라진 않을지, 아내와 매일 붙어 있을 자신은 있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머릿속이 쿵쿵 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 잔 마시면 그 순간만큼은 좀 괜찮아져. 그의 술은 기쁨의 술이 아닙니다. 공포를 잊기 위한 술이었습니다. 살해 이술로 버티는 60대 김 차장의 고백. 비슷한 또래인 김 차장은 퇴직 후 일주일간 아무도 없는 집에서 낮술만 마셨다고 합니다. 아내는 출근하고 자식들은 각자 살고 갑자기 자신만 덩그러니 남았을 때 무력감이 온몸을 감쌌다고 해요. 예전에 술은 회식 때만 마셨는데 지금은 낮술 아니면 아무 생각도 못하겠더라. 지금은 지역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노인 우울증 프로그램을 다니며 술을 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살에 삼술이 필요 없어진 이 부장의 변화. 반대로 이 부장은 퇴직 2년 전부터 매일 운동하고 재취업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찍 퇴근해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재무 설계도 새로 짰지요. 나는 술로 푸는 성격이 아니었어. 대신 스트레스가 쌓이면 무조건 운동했지. 그 덕분일까요? 퇴직 후 그는 노인 체육 지도사 자격증을 따서 구청 문화센터에서 강의하며 회사 때보다 행복하다고 합니다. 월급은 적지만 내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았어. 그게 제일 커. 전문가의 인사이트 왜 술에 기대게 될까? 퇴직을 앞둔 많은 5060대가 술에 의존합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자존감 상실 회사라는 이름표가 사라진 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라는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관계의 축소 퇴직 후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들어 외로움을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불안과 공포, 경제적 불안, 건강 문제, 부부 갈등, 무의미감 등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대체 루틴의 부재 회사를 대신할 일과 취미, 사회적 역할이 없으면 하루가 끝나지 않은 듯 불안에 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심리학적 분석. 퇴직 후 술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회사에만 묶어두고 살아온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죠. 퇴직 후의 술은 스트레스 해소가 아닌 존재의 무게를 잊기 위한 마취제일 뿐이다. 현실적인 해법. 그렇다면 박 부장 같은 68년생들이 매일 술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경제적 준비는 필수입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추가 수입원을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노후 재취업, 1인 자영업, 시니어, 프리랜서 등 다양한 모델을 최소 2년 전부터 탐색해야 합니다. 둘째, 소속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꾸준히 출근할 곳 혹은 가야 할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체육관, 독서 모임, 자격증 스터디, 봉사단체 등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셋째, 배우자와 대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퇴직 후 24시간 붙어 있는 생활은 예상외로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주말 부부처럼 살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면 갈등이 폭발하기 쉽습니다. 퇴직 전부터 하루 일과 가사 분담, 개인 시간 등에 대해 대화하고 합의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건강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술 대신 운동, 명상, 취미 생활을 루틴화하는 사람일수록 은퇴 후 우울증 발병률이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박 부장은 지금도 매일 술잔을 채웁니다. 그 잔을 비워도 마음속 두려움은 결코 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요. 어차피 뭐 이렇게라도 안 하면 잠도 안 오니까. 그의 한숨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진 않나요? 은퇴 후 술 없인 잠 못 드는 밤, 그 밤이 오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름표가 부장님에서 오씨로 바뀌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지키는 것. 그것이 술 대신 나를 지켜주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앞서 감정 중심의 이야기에 이어서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서 술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전문가 시각에서 풀어볼게요. 사례와 수치, 팁, 주의사항까지 자연스럽게 녹여서 쉽게 읽히도록 할게요. 은퇴 후 삶, 술에 기대지 않고 나답게 사는 법. 은퇴를 앞두고 술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분들이 많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점점 습관이 되면 술은 공포와 불안을 잠시 잊게 해주는 마취제가 되죠. 문제는 이 마취제가 결국 건강과 정신에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술 없이 못 자는 68년생 부장 같은 분들이 술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1. 경제적 안정, 은퇴 준비의 첫걸음. 먼저 경제적 불안이 줄어들어야 마음이 안정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사실 노후 생활이 여유롭지 못해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가계 지출은 약 200만 원 정도인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5,060만 원 수준이죠. 그래서 최소한 23년 전부터 퇴직 후 소득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 김 씨는 2년 전부터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온라인 강의를 준비했고 퇴직 후 곧바로 강사 활동을 시작해 월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박 씨는 작은 카페 창업을 준비했는데 창업 전에 재무 계획을 꼼꼼히 세워 1년 내에 월 50만 원 이상 꾸준한 수입을 만들었죠. 돈 문제는 마음의 불안을 키우는 대표적인 요소이니 퇴직 전부터 재무 상담이나 재취업 상담을 받아보는 걸 꼭 권해요. 2. 소속감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퇴직 후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술 의존을 부르는 큰 원인 중 하나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노인은 알코올 문제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소속감을 유지할까요? 지역사회의 노인대학, 스포츠 동호회, 봉사단체, 독서 모임 등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 부장은 퇴직 후 노인체육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 지역 복지센터에서 강의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회복했죠. 또 다른 사례로 김 씨는 3년 전부터 참여한 시니어 합창단에서 만난 친구들과 매주 모임을 가지며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있어요. 이처럼 소속감이 있고 꾸준히 만나는 관계망을 만들어두면 술이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에서 위로와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3. 배우자와의 퇴직 후 생활 계획 미리 상의하기. 퇴직 후에는 하루 24시간 배우자와 함께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준비가 부족하면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부부 갈등으로 상담센터를 찾는 시니어가 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하루 일과 가사 분담, 개인 시간 확보 등 현실적인 생활 계획을 미리 의논하는 게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박 부장은 퇴직 후 아내와 매일 부딪혔지만 상담을 받으며 서로가 각자의 취미와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죠. 아내와 매일 붙어 있으니 더 힘들더라고.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고 각자 시간을 보내니까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 이런 경험담처럼 서로의 프라이버시와 소통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술 대신 평화를 찾아줍니다. 4. 건강 루틴과 취미생활, 하루 리듬 만들기. 술 대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미국 정신의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기적인 운동은 우울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걷기, 요가, 수영 같은 저강도 운동이 추천됩니다. 예를 들어 이 부장은 매일 아침 30분 걷기와
주 3회 헬스클럽 방문을 습관화했고 이는 몸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됐죠. 또한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요즘은 시니어 맞춤 온라인 강의도 많으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 촬영 등 관심 가는 걸 시작해보세요. 박 씨는 퇴직 후 서예를 배우면서 집중력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루 일과의 일정한 루틴과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술을 끊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전문가 상담과 건강관리, 주기적인 점검 필요. 술 의존이 심하거나 우울감이 지속될 경우 전문가 상담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50대 이상을 위한 노인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지자체마다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 차장은 지역 보건소에서 술 문제와 우울증 상담을 받고 술을 끊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죠. 건강검진도 필수입니다. 술은 간과 뇌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 치매 예방 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술을 끊는 과정에서 주변 가족과 친구의 지지가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에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술에 기대 잠을 청하는 밤은 일시적 피난처일 뿐 결국엔 우리 몸과 마음을 더 지치게 할 뿐입니다. 경제적 준비, 사회적 관계 유지, 배우자와의 소통, 건강한 루틴, 전문가의 도움까지. 이 5가지를 퇴직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박 부장처럼 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짜 나를 찾는 은퇴 후 삶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도 술잔을 들고 있다면 오늘 이 글을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